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장기간 재임해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성명을 공개하며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문에서 그는 자신이 협회를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으며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의 부족함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번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 협회장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하면서 월드컵 폐막일인 7월 19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2029년까지 예정돼 있던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임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식 발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월드컵 본선을 단 2주 앞둔 상황에 협회 수장이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부 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평소와 같은 행보를 이어왔던 정몽규 회장의 모습을 고려하면 협회 관계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향한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기 내내 이어졌던 비판을 월드컵 직전까지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 내놓은 선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적 관심 저하와 본선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표팀 경기력과 별개로 행정 책임자가 먼저 물러날 뜻을 밝힌 셈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축구 행정사에서 매우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퇴진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선거 구조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25년 2월에 진행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를 제치고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선거인단은 총 19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56명이 정몽규 회장에게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정몽규 회장은 85.6%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일반 축구 팬들과 민간 여론에서 제기된 강한 사퇴 요구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출 방식은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가 아닌 제한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내부 지지 기반만 확보된다면 수장 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201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총 13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선거인단 역시 축구계 내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팬들의 변화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제도적 절차라는 틀 안에서 연장된 장기체제는 대중과의 소통이 약화된 채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축구계 내부의 침묵과 구조적 문제 역시 현재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임기 종료 발표 배경에는 정부기관의 강한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특정 감사를 진행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서에는 대한축구협회 행정 전반에서 중대한 위법성과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최고 의사결정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요구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정부 부처가 공인단체의 수장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매우 강도 높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는 사법적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검토됐으며 관련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세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독립된 스포츠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인 만큼 폐쇄적 행정 운영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시정명령과 함께 징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지도부는 법적 대응 여지가 크게 제한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공식 징계 요구와 사법적 압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정몽규 회장은 장기 재임을 정당화할 근거를 잃었고 월드컵 개막 직전 조건부 사퇴라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협회 수장의 장기 집권이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육계 내부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 자격에 대해 심층 심사를 실시한 뒤 최종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심사 의결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이룬 성과와 대한축구협회 재정 부문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연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출마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공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내부 기구가 오히려 장기 재임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대한체육회 산하기구가 합법적 예외 적용을 승인하면서 제도적 모순은 더욱 부각됐습니다. 원래 스포츠단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연임 제한 심사 제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비판 여론과 행정기관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는 체육계 내부 승인 체계는 거버넌스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폐쇄된 구조 속에서 독점적 권력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악순환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축구협회의 장기 집권 구조는 외부 민심과의 단절뿐 아니라 투표권 배분 방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현행 선거 구조가 일반 축구 팬들과 외부 여론의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장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시도협회장과 각종 연맹회장 등 축구계 내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강력한 인적 쇄신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내부 기득권 유지 성향에 의해 변화 요구가 반복적으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거버넌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축구 팬들의 의견이 선거 과정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내부 선거인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된 권력 구조는 축구 행정을 공공 영역이 아닌 일부 권력층 중심의 체제로 변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국민이 제도적으로 행정 책임자를 견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여론과 거리를 둔 운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실패와 폐쇄적 투표 구조는 한국 축구계에 대한 신뢰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행정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 움직임은 이후 국제 스포츠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변수와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정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문제를 다룬 국제 스포츠 분석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진행한 감사와 협회 수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국제축구연맹이 강조하는 자치권,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정관에 포함된 제3자 간섭 금지 규정은 각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축구협회의 고유한 행정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대표팀의 국제대회 참가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지도부가 국내에서 제기된 강한 사퇴 요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논리로 활용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전체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무한정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내 행정적 판단과 국제축구연맹의 독립성 보장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한국 축구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스포츠 법률 영역까지 연결되는 복합적 사안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대기업식 운영 방식을 스포츠 행정에 그대로 적용한 의사결정 구조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표한 경기단체 거버넌스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인 출신 행정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은 조직 내부의 소통체계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거버넌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과거 정몽준 회장이 보여준 국제 외교 역량이나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구축한 체계적 육성 시스템과 비교해 정몽규 체제에 대한 축구협회는 기업 조직 특유의 수직적 운영 방식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술위원회의 공식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이 특정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면서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사선 연임 추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투명한 소통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현대 스포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폐쇄적 경영 방식에 머문 점 역시 한계로 언급됐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조건부 사퇴 발표는 단순한 인사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의 구조개혁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위원들은 특정 가문이나 대기업 총수가 경기단체를 장기간 지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선거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인적 쇄신을 포함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협회장 공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기존 선거인단 구조를 재검토하고 일반 축구팬과 소비자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행정 운영에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인의 재정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스포츠계 전반에 큰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제도 개혁과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질 때 비로소 팬들의 신뢰 회복과 대한민국 체육 행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대한축구협회 사태와 정몽규 회장의 조건부 사퇴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